안녕하세요. 홍그리 정씨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사는 제 친구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방이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이 친구는 대기업에 다니는 4년차 직장인이고 연봉은 약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과급을 제외해도 월 시수령으로 약 420만 원 정도를 받아요. 여자친구는 공기업에 재직 중이고 연봉 5천만 원 수준입니다. 흔히 말하는 안정적인 대기업 공기업 커플에 가깝죠. 하지만 이 친구는 요즘 제게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도대체 결혼을 어떻게 했냐? 이게 가능한 일이긴 하냐? 현재 그는 강동구에서 오피스텔 월세 60만 원을 내며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 이후의 삶입니다. 적어도 둘이 살려면 방 2개짜리 전세는 들어가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서울에서 전세를 알아보면 아무리 낮춰도 4억 5억이에요. 숫자를 보는 순간 결혼이라는 단어가 현실에서 멀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기업에 다니는데 원룸에서 시작하자는 선택지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최근에 집값이 더 올라서 그럴지도 모르겠고요. 이 친구만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미혼인 제 주변 사람들 다수가 결혼을 언젠간 해야 할 숙제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변의 압박은 커지고 그 압박은 대부분 돈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취업, 연애, 결혼, 우리가 흔히 인생의 주요 이벤트라고 부르는 것들 대부분은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말해보면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에 아무리 정성스럽게 지원 동기를 써내려가도 그건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는 돈 벌기 위해 지원하는 게 대부분이죠. 정유산업이든 반도체든 금융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산업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이야기는 거의 소설에 가깝습니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자소설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인사 담당자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스펙으로 1차 필터링을 하고 면접에서 검증할 뿐이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대학생 커플이 아무리 아끼면 데이트를 해도 하루 5만 원 아니 7, 8만 원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영화나 식사, 카페만 해도 그렇습니다. 커피 한 잔 하고 헤어질 순 없잖아요. 사회인이 되면 비용은 더 늘어나요. 소개팅 한 번에 남성이 쓰는 비용이 10만 원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연애조차 신중해지거든요. 감정 이전에 계산이 먼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결혼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24년도 서울 평균 결혼식 식대는 1인당 9만 원 수준이고 웨딩 비용은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재테크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속에서 결혼을 미루면 미룰수록 비용은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안정적인 날이 올 때까지 결혼을 계속 미루는 게 정말 답일까? 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갖춰지면 조금 더 안정되면 결혼하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다 40대 된다. 그때 가서 경제적으로 만족할 만한 기반이 생긴다 가정해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연애 시장에서의 조건도 선택지도 달라집니다. 미스매치는 반복되고 기회는 더 줄어들어요.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완벽한 준비 상태는 오지 않는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라도 옆에 함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시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경제관념이 비슷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맞벌이 가구의 자산 증식 속도는 단독 가구 보다 훨씬 빠릅니다. 소비가 통제되고 결혼의 목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면 월세 내고 놀고 흩어지는 돈들이 결혼을 하면 하나의 계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처럼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위만 봅니다. 대기업을 다니며 강남 아파트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고 남들 다 하는 것들은 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자면 대한민국 직장인의 약 80%는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민 자체가 누군가에겐 사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SNS는 우리의 눈높이를 계속 끌어올립니다. 더 비싼 유모차, 더 좋은 아파트, 더 빠른 성공. 하지만 그건 대부분의 보여지는 허상이에요. 중고거래 앱에 골프채를 검색해보면 3분 단위로 새 제품이 올라옵니다. 남들 다 하니까 시작했다가 결국 내려놓는 거예요. 비교해서 시작된 소비의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자존감을 깎기 위한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 객관화부터 하자는 얘기예요. 부를 만드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강남 아파트에서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부모 세대도 자산이 없던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아 지금의 자리에 도달한 겁니다. 우리는 결과만 봅니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만 기억하지 그 과정은 쉽게 잊힙니다. 하지만 인생은 과정의 연속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하지만 99%는 아니거든요. 근로소득만으로 그 격차를 단번에 따라잡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답은 무엇일까요? 지금 가진 것에 베팅하는 겁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 가능한 시점에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며 이 사회 구조 안에 편승하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내 수준을 알고 그 수준에서 해야 할 일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 진짜 그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